축구 승부패 7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스날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었고, 반면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5승 4무 2패로 아스날과 5승 4무 2패 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노팅엄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이 최근에 부상 자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으면서 이 시즌 초반 우승 경쟁에서 다소 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A매치 기간에 그래도 아스날 부상이 의심이 되는 선수들은 대다수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깜짝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스날의 부상 자원들이 A매치 휴식 기간에 휴식을 취하고 정상적으로 복귀가 된다면 그래도 아스날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아스날의 핵심 공격수 사카 선수와 미드필더 라이스 같은 선수들이 부상에서 회복이 되지 못하면 면서 결장이 된다면 이 노팅엄이 보여주는 최근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 노팅엄 사이드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2번째로 적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전방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리그 7경기 6골 절정의 골감 경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에 더해서 최근에는 세트피스 공격력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과 세트피스 그리고 역습 한방을 갖춘 노팅엄이 강팀 킬러로서의 이미지를 굉장히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5골, 아스날이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오히려 아스날보다도 세트피스 득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3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부상 자원들이 복귀를 하지 못하면서 노팅엄 특유의 역습 한방 그리고 세트피스 한방과 더불어서 크리스 우드 선수의 골 결정력까지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아스날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독식 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아스날의 부상 자원들이 깜짝 복귀를 한 것에 베팅을 하면서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아스톤 빌라 단통승 정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빌라가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4연패 포함해서 5경기에서 1무 4패 하락세였는데, 이 빌라가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체력적인 부침이 많이 있었고,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 보여줬던 경기력에서 점점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와는 이번 시즌 맞대결을 펼쳤는데 리그컵 경기에서 1대2로 이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은근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격수 듀란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5경기 무득점인 점도 이 빌라로서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최근에 득점이 없다가 A매치 그리스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부상 자원이 은근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에제 선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이 에제 선수를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 누수가 있는 크리스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크리스탈의 미드필더 레르마 선수와 워튼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다는 점 역시 이 크리스탈에게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마테타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9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크리스탈이 빈공을 보여주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것이 바로 크리스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제공권을 비교를 해보면 아스톤 빌라가 제공권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가 제공권은 떨어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아스톤 빌라의 세트피스 강점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빌라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빌라 쪽으로 가보는 이유는 이번 시즌 양팀이 리그컵에서 맞대결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전자원들이 거의 다 나왔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자원들을 대거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스톤 빌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득점을 했었던 에제 선수와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이번 경기 출전이 불발이 됐다는 점 역시 이 크리스탈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악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1번 경기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아스날과 아스톤 빌라가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오히려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안 좋았던 흐름을 한번 끊어가면서 1, 2번이 의외로 정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 역시 A매치 이후에 이 수비수 토레스 선수와 콘사, 그리고 측면 수비수 캐시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수비 쪽에 공백이 있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브라이튼 사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3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다가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본머스가 최대 강점인 것이 바로 측면 공격인데, 이번 경기 측면 쪽에서 부상 여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 결장은 아니지만 현재 측면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고, 이 측면 수비수 케르케즈 선수와 측면 자원 와타라와 시니스텔라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영입생 공격수 에바니우송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이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본머스도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무엇보다 본머스가 올 시즌 홈에서는 3승 1무 1패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깔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상대로 최근에 4경기에서 1승 3패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다크호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공격수 주앙 페드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이 맨시티전에서 1골 1도움 맹활약을 하면서 이 브라이튼이 페드로 선수와 웰백 선수의 골 결정력을 앞세운다면 은근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도 브라이튼이 압박 라인이 높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 노출이 약점이고, 역습에 대한 실점이 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다는 점은 브라이튼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로 역습이 그리 강력한 느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스루패스 활용도 역시 한 번으로 가장 적은 스루패스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함에 있어서 은근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머스가 측면 공격력이 강점이 있지만 현재 측면 쪽에 부상 자원이 꽤 많아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4골로 굉장히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트피스 실점 부문에서도 오히려 브라이튼이 2실점, 본머스가 4실점이기 때문에 이 지표 면에서도 브라이튼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점, 최근 상대 전적에서 본머스 상대로 우위가 있다는 점, 브라이튼의 최대 약점인 역습 수비 면에서 본머스가 역습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구 승무패 79회차 1번부터 3번 경기를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11경기 분석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풋볼살롱 네이버 TV에서 시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꼭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